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김경훈 장학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엑스의 이런 교육박람회를 혹시 처음 와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본 행사는 사실은 박람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박람회가 매년 3번 정도 열리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면 만남을 못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이런 교육박람회들이 열리면서 사실 서울에서 이런 교육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주체가 이제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는 박람회에 아직은 많이 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 행사는 박람회 측과 좀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들만 한번 모시고 가볍게 수업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박람회를 보실 수 있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많은 얘기를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11시 한 반 정도면 모든 일정이 그 전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밖에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준비하는 박람회들을 둘러보시면 좋은데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을 안내 받으시고 선생님들이 둘러보셨을 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할 때부터 이렇게 간식 나눠주시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 에듀테크 선도교사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박수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직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같이 서로 동료 선생님들끼리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개막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해서 타시도 교육감님도 오셨고 했고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세미나더라고요. 예, 저희가 총 400명이 신청을 했고요. 신청했는데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태풍도 있고 노쇼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청 인공지능 에듀테크 수업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전체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사전 참가자분들에게는 문자 전송을 드렸습니다. 그 문자에 보시면 프로그램 안내가 있고요. 나 문자 정말 못 찾겠다 그러시면 QR코드를 찍으면 되는데 그 문자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 안내가 있고 거기에 보면 오늘 진행되는 우리 선생님들의 강의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저희 팀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에듀테크 선도교사가 있고요. 인공지능 선도교사가 있습니다. 그 두 선도교사 단 중에 이제 두 분의 초등 한 분, 중등 한 분의 사례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면 조기성 선생님께서 이 박람회 관련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안내해 주실 겁니다. 박람회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요즘에 좀 고민이 학교에서 많은 에듀테크나 민간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주세요. 근데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어떤 민간 업체의 서비스를 학교에 연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말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오늘은 사실 대놓고 여기 참여한 기업들을 그래도 좀 엄청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기업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는 부탁드리고 이 자리는 여기 바로 나가면 그런 부스들이 열심히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기 선생님 소개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 전체 박람회를 주관해 주시는 이승훈 이사가 와서 잠깐 인사말도 해 주실 겁니다. 끝나고 나면 사실 저희가 성대하게 경품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했으나 요즘 좀 어떤 우리 분위기나 또 사회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사전 명단으로 이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감사합니다. 가격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카드를 드립니다. 예, 카드를 바로 그 자리에서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짧게나마 저희가 앞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일 어려운 오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책 소통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7월 1일자로 서울시 교육청이 그간에 다양한 부서에서 에듀테크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7월 1일자로 크게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혁신과가 디지털 점 혁신 미래교육과, 저도 지금 아직도 헷갈리는데 디지털 점 혁신 미래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하자고 하면 좀 그렇죠? 예. 디지털 점 혁신 미래교육과. 예. 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팀이 제가 소속되고 여기 함께 준비해준 AI 점 미래교육팀입니다. 예. 기존에 원격교육팀이라고 중등교육과에 있었고 혁신과에 인공지능 창의융합팀이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 창의융합팀의 인공지능 업무와 원격교육팀 업무를 합쳐서 AI 점 미래교육팀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오늘의 정책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청에 이런 관련 문의나 그런 부분의 정책에 대한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점 혁신 미래교육과 AI 점 미래교육팀 점이 들어간 그 공문에 보시면 이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오늘 좀 이해하셔도 크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월에 교육부와 함께하는 교육박람회가 이곳에서 또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교육청이 아예 부스를 차릴 예정이고 작년에도 이 관련 팀들이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따 9월에 오시면 AI 점 미래교육팀이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청 부스도 그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뭐 정책적인 얘기 간단히만 언급드리면 교육부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장관님이 들어오시고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원래부터 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다양성이 꼽히는 공전의 혁신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교육부가 2월에 디지털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연수라고 했습니다. 교원 연수. 왜냐면 많은 것들이 좀 변하고 원격 이후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몇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가 뭐 25년이 되면 서울의 3학년부터 고3까지는 1인 1 디바이스 환경으로 어쨌든 25년 3월에는 세팅이 되는 환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공이 다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이미 뭐 나타나고 있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민간과의 협력을 이제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모두 다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의 목표는 선생님들과 학생을 지원해주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박람회가 앞으로 좀 더 선생님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자리가 좀 준비된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간식 좀 드시고 행사 끝나면 쭉 둘러보시고 1시까지는 이 공간을 개방할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제가 전에도 교사 때 아쉬웠던 게 박람회 오면 괜히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그랬거든요. 나도 서울에서 하는 서울 박람회 내가 교사로 왔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그 시간 있고 이쪽 끝으로 가시면 교사 라운지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믹스 커피나 이런 물 정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여기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이제 거대한 사업들이 좀 오고 있고 정책 방향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좀 큰 이슈가 아시겠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정책이 25년 3월부터 3, 4학년부터 좀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도 여기 참여한 많은 기업들의 부스에 가셔도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란 말을 쓸 텐데요. 그 정책은 지금 이제 수립 단계에 있고 8월 정도, 올해 이번 달 정도에 좀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뭐 준비되고 있죠. 일단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면 학교에는 1인 1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의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서책을 전면 대체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서책은 쓰되 우리의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고
첫 번째 과목은 지금 알려진 것은 수학, 그리고 영어, 정보교과 쪽에 그런 코스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장애 특수아동을 위한 국어가 도입이 25년 3월에 도입되는 것으로 예의가 되고 있고, 26년부터는 이제 과목이 조금 확대되는 형태로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춰서 기존에 사실 준비하고 있던 것들,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디벗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역량 지원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저희 AI.미래교육팀에서는 크게 이제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이라는 분야, 인공지능 AI 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도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서가 개편되고 여러 가지 좀 정리나 통합 또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내빈 이럴 것까지는 없고요. 다 모두가 내빈이니까. 근데 저희 팀 장학사님들이 좀 와주셨기 때문에 또 올라오시면 부담될까봐 그 자리에서 손을 막 흔드시면서 인사하면 박수를 좀 크게 춤을 준비한 건 아니죠. 예, 손만 흔들지. 그래서 저희 좀 장학사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선도교사랑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저희 팀 AI.미래교육팀 박정희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예, 저 뒤에 혹시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 붙잡고 막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인공지능 대학원 업무도 하시고 인공지능 관련 업무 해주시는 정효숙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원격교육팀 때부터 함께 근무한 우리 손모아 장학사님도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디지털 튜터 지원해주시는 김한승 장학사님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다 동료 교원들이니까 편하게 질문도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책 소통 정책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계속 있으니까 뭐 중간중간에라도 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초등 이 근처에 있는 언남초등학교에 우리 이유림 선생님의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언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에듀플러스 위크 인공지능 에듀테크 활용 수업 이야기를 나눌 초등부님의 발표자인데요. 저는 현재 교육부의 터치교사단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AI 선도교사단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해서 활동하였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융합교육하면 굉장히 다양한 걸 떠올리시잖아요. 이 구분에 대해서도 잘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언제나 그게 좀 멘붕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라는 건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라는 건지, 내가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되게 헷갈렸는데 AI 기반 융합 혁신 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교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해교육이란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공지능 윤리 등등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인공지능 이해 교육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많은 에듀테크 도구들 있죠. 그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인공지능 활용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개발 교육은 학생들에게 코딩과 알고리즘, 머신러닝, 딥러닝 등등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인공지능 이해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더해서 좀 이렇게 제가 어디로 가야 글자가 보이실까요? 네,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전 과목을 인공지능과 융합해서 AI 기반 융합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반 융합 교육은 생태전환 교육, 메이커 교육, 수학과학, 정보교육, 윤리교육, 미술, 음악, 영어, 사회 등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융합하는 것인데요. 저는 작년에 인공지능 선도교사단과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하면서 친해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6학년 사회, 실과, 국어, 미술을 융합해서 융합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AI 융합교육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연구한 선생님들은 서울 역삼초등학교의 김효정 선생님, 서혜진 선생님, 양목초등학교의 차발금 선생님이십니다. 주제는 도와줘 DMA 여행기업 살리기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 수업 설계의 배경은 수업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항상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6학년 아이들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혹시 BCD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라고 하죠.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총체적 집합으로 내 삶이 꾸려지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과정에 나오는 개인과 기업,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를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잡고 여러 교과목을 융합해서 이걸 이제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사회 세상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는 더 이상 더하기나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의 영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오늘 박람회를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교육을 위한 수많은 기술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제작해보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때 내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수업의 흐름은 먼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상 속 여행 상품을 설계하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상상의 여행지를 한번 건설해보고 여행 상품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상 속 여행 상품을 설계하기였는데요. 기업의 합리적 선택 과정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 교실 속 데이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만의 데이터로 상상 속 여행지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스토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여행사 기업들이 부도를 처했죠. 그래서 코로나 종식이 다가온 요즘 이제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데 미래료 여행사에게 드디어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이 여행사를 도와서 그동안 여행을 못 떠났던 사람들과 여행 파산하고 폐업한 이 기업들을 도와서 우리가 여행 기업을 운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이득이죠. 돈. 이윤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처음에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는데 먼저 이렇게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도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판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실 생산 비용을 낮추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는 게 언제나 옳은 결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비쌀수록 잘 팔리는 애플. 그쵸? 가격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더 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 애플, 아이폰 등등의 제품들이나 배달의 민족 마케팅을 보면 이 원칙에 따라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는 빅데이터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이제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지도, 네이버 데이터랩, 썸트렌드, 한국관광공사 같은 곳들에서 제공하는 여행 관련 빅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만들면 인기 있을 것 같은지 해서 여행지를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타버스 속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여행지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사회교과와 미술교과를 융합해서 내 아이디어 구체화하기와 건축 단원을 같이 융합했고요. 이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코스페이시스라는 가상 공간에 아이들이 여행지를 제작해 보면서 코딩 교육도 하고 이 제작한 공간을 VR, AR 기기로 같이 체험해보는 AI 융합 메이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에듀는 이런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흔히 아시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코딩, 블록 코딩 아이들 활용하는 교육용 도구 같은 경우에는 2D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그림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코스페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3D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물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그냥 배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코딩을 넣어주면 좀 살아있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돌아다니고 움직이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계정 그리고 프로 계정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정을 좀 바꿔주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무료로 30계정을 아이들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추드리는 에듀테크 도구인데요. 이 에듀테크 도구로 아이들이 만들었는데 한번 아이들이 만들고 발표하는 장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호관이라는 관의 이름을 클릭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순간이동 미술관을 누르면 뒤에 있는 이 작가의 이름을 선택하면 그 미술관으로 순간이동되고요. 또 다음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이 아이들은 해저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해저 여행지인데 이 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거든요. 네. 이 버스 정류장이 버스가 고래 버스래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타 있고 이걸 누르면 이걸 타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돼서 또 이 친구들도 이제 미술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한 작품들을 구글 카드보드나 선생님들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시고 사실 수 있는데요. 카드보드로 휴대폰을 끼워서 VR로 보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휴대폰에 코스페이시스 에듀 어플을 깔고 VR로 보기, AR로 보기를 선택하시면 내 교실 공간에서 이렇게 AR을 띄워서 내가 만든 여행지를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그 가상 공간 속을 탐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하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차시에서 여행 상품 추천, 인공지능을 제작해 봤습니다. 엔트리를 활용했고요. 학생들이 머신러닝의 지도 학습을 이해하고 텍스트를 입력시켜서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메이킹 활동을 통해서 실생활과 연결한 실과 핵심 역량 등을 신장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엔트리에서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하다 보면 학습시킬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위해서 학생들과 여행지에 관련한 모든 단어를 다 써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행지 하면 떠오른 힐링, 캠핑, 불 등등의 바닷가, 모래, 액티비티, 즐거움 이런 단어를 다 써놓고 가장 유사한 우리 반에서 만든 이제 여행지들을 6개 중에 분류하고 유사한 곳에 갖다 붙이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이라고 할 때 어떤 아이들은 사막 여행에 힐링을 붙이고 어떤 아이들은 바다 여행에 힐링을 붙여요. 근데 그러면 같이 그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 인공지능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여행지에 가장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것에 이제 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분류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제작한, 굉장히 잘 제작한 모둠이 하나 있어서 그 예시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3다수 여행사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취향대로 여행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여행 취향을 적어주세요. 취향에 맞게 추천해 드릴게요. 편안한 곳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미술관 투어는 어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 전환이 되면서 아이들이 학습한 단어가 들리면 적어주세요. 추천해 취향에 맞게 추천해 드릴게요.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왔고요. 마지막 프로젝트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서 여행 상품을 홍보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홍보하는 사실 그런 발표 자료 만들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손으로 그냥 일일이 아날로그로 하는 것보다 디지털 도구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을 때 이게 얼마나 나에게 더 편리함을 주는지를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도구들의 편리함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홍보 방법을 이제 브레인스토밍 했습니다. PMI 기법을 썼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해서 장단점을 적어보고 또 흥미로운 점을 적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면 우리 가상 여행지를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혹시 PPT가 안 넘어갑니다. 네,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용한 도구가 미리 캔버스 그리고 캔바 그리고 오토드로 같은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만들기를 하고 협업 도구로는 구글 사이트를 썼어요. 그래서 구글 사이트를 쓰면 선생님들 구글 도구 활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 관리자의 친구들의 링크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동시에 한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사이트를 제작을 했는데 뭐 먼저 좀 빠르게 디지털 능력이 훌륭한 아이들은 아예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신청 예약 링크까지 다 걸어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구글 사이트를 다 같이 이렇게 하나를 구축하고 거기를 편집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포스터도 탑재를 하고 또 오토드로우로 만든 이런 설명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아유, 이런 경우들이 이게 저희만 쓰는 행사장이 아니라 여러 행사에 쓰면서 나를 막 주면서 이게 좀 거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네, 괜찮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5차시가 끝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까지 써보고 아이들이 이제 이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는 게 목표였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계기도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이나 인공지능 선도교사단 같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멋진 선생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여러 교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들께도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얻게 된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좀 이제 많은 연구도 해보고 프로젝트도 만들어보고 선생님들과 공모전도 나가고 하면서 오히려 제 역량이 정말 많이 신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제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터치교사단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교내외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여러 기업들도 여러 자문위원이나 선도교사 등을 이렇게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셀파의 T 멘토 그리고 비상계 교육의 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다 신청해서 배우고 제가 배우기 위해서 신청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공교육에 이걸 다 적극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실 저는 학교의 정보부장으로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에 굉장히 진입장벽을 많이 느끼세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만 해도 어려웠는데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관둬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이제 제가 이런 수업이 있고 챗 GPT가 있고 겟 GPT라고 아시나요? 교사용으로 선생님들이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생활에 주는 편리함이 너무 커서 저는 사실 교내에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자율연수를 열어서 선생님들께 마구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선도학교에 예산이 있다면 카페 대관도 하고 학교 앞에 맛있는 맛집에 스크린 그냥 띄워놓고 식사하시기 전에 막 이야기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행복한 학교 교내외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 교육의 발전과 그리고 제 스스로의 또 교육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그냥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너무 발표 잘하시죠? 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유림 선생님을 섭외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동료들과 이런 실천을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협업을 정말 잘한다는 얘기 들어서 섭외를 했고요. 혹시라도 그런 쪽에 궁금하신 것, 저희도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